안녕하십니까.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통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블록3가 스텔스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링크는 링크K죠.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링크K 같은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적이 역탐지해서 우리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기는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를 적진 안으로 침투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F-22는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35는 링크 16만 탑재되어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스텔스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지향성 데이터 링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성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링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링크 16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F-35용 지향성 데이터 링크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신들의 F-35에도 아직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도입 못했어요. 물론 미국이 F-35용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완성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공급해줄지는 의문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가 극복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방법은 위성 데이터 링크입니다. 위성 데이터 링크도 지향성이 아주 강한 전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성은 전투기의 위에 있으므로 이 지향성이 강한 전파를 위로만 쏘면 되기 때문에 적에게 들킬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F-35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F-15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스텔스기도 아닌 F-15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했을까요? 그건 일반 데이터 링크의 약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링크 16은 주파수는 UHF를 사용합니다. 이런 장파장을 쓰는 이유는 최대한 도달거리가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링크 16의 최대 도달거리는 1000km에 불과합니다. 우리 링크 K 같은 경우는 L밴드를 사용하고 그래서 링크 16보다는 도달거리가 좀 짧아져서 최대 도달거리는 700km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초장거리 폭격을 해왔고, 당연하지만 1000km가 넘는 장거리 임무를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자신들의 전투기 중 가장 큰 기체인 F-15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달아서 장거리 임무 시에도 전투기들과 통신이 연결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F-18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프랑스도 라팔의 최신 개량형인 F-4의 위성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보람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전투기에 달 수 있는 위성 데이터 링크 안테나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장 우리 군도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만 해도 기수 상부가 부풀러 올라 있고 여기에 접시형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죠. 이런 걸 전투기에 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되는 게 컨포멀 위성 안테나입니다. A사 레이더 기술을 응용해서 기체의 표면과 같은 형상의 안테나를 개발해서 글로벌 호크의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기체 표면 아래에 기체의 형상과 같은 평면 안테나를 달아서 통신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우선 보람의 블록3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선은 스텔스 무인기에 먼저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엄청나게 기다렸을 텐데요. 지향성 데이터 링크 사업명 전투기 편대 간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사업 방식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 사업비용 60사업 사업기간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걸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지향성 데이터 링크는 올해 12월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내 F-22에 탑재되어서 스텔스기의 기본 조건이 된 그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F-35에 탑재되지 않아서 반쪽짜리 스텔스기라고 F-35를 평가받게 한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곧 개발이 완료됩니다. 우선 기쁜 마음은 잠시 진정하고요. 이 기술의 특징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은 KU-밴드를 사용합니다. 네, 우리 천국 미사일 시커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X밴드보다도 파장이 짧죠. 그 뜻은 도달거리가 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전투기 편대 간 고속 데이터 링크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도달거리는 구형 모델인 F-22형보다 더 뛰어난 F-35형 모델과 동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래가 이런 물건입니다. 이런 단파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 때문인데요. 장파장으로 갈수록 도달 범위가 넓어지지만 문제는 옆으로 새는 전파도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파가 옆으로 새서 적이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파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의 최대 도달거리는 50km로. 다시 말하지만 결코 도달거리가 짧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모델과 동급입니다. 그 대신 주파수의 길이가 짧은 만큼 데이터 전송량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위성을 이용한 스텔스 통신을 소개했지만 위성 통신은 데이터 전송량에도 한계점이 분명하고 통신에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왜 혁신인지 하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위성 통신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스텔스 상태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향성 데이터 링크는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한 이 기술을 개발한 건 미국 말고 프랑스만이 존재하고 제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스텔스 무인기에 먼저 적용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보람의 블록3가 등장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스텔스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도달거리가 짧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중계용 무인기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우리 보람의 전투기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멈티 기능을 사용해서 무인 전투기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결론은 보람의 전투기에는 링크 K뿐만이 아닌 스텔스기라면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스텔스용 데이터 링크가 다 탑재될 것이고 F-35처럼 반쪽짜리 스텔스기가 아니라 진정한 스텔스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